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사지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앞부분은 설명이 좀 미진하더라도 뒷부분에는 좀 집중을 하셔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이 자료에 대한 이 부분들은 엑셀 자료로 저희들이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하얀 부분을 주로 채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번은요. 직무명인데요. 저희들이 또 다른 엑셀 자료 파일을 보시면 직무, 대분류, 중분류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성자, 소속부서, 확인자, 작성일자는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해당하는 이 직무에 대해서 과연 내가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실제로 저희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약간의 요약 개조식으로 작성을 하신다면 크게 저희들이 문제는 없으리라 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 직무 분류라는 요 항목을 쓰실 때 저희들이 엑셀 자료로 상세히 자료 제공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볼 때는 요 세 직무의 분류와 그리고 직무 정의를 쓰시는 데는 큰 고민이 없으시라 보십니다. 그리고 소속 부서인데요. 저희들이 요 4번을 시세다 보면 해당 지역본부가 있을 텐데요. 지역본부 국, 팀 순으로 써주시면 크게 소속 부서를 기재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으리라 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이제 그 앞단에 저희 이 직무에 대해서 왜 그럼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느냐 이러한 목표를 쓰는 란이 세 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 내용들이 굉장히 서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당 직무를 하는 목표는 한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고 심지어는 5가지 정도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엑셀로 만든 칸에서는 대략 3개 정도의 직무 수행 목표를 적어 주시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러한 직무 핵심 목표를 쓰시는데 형식은 무엇을 어떻게 왜 특히 목적 위주로 쓰시는 겁니다. 가령 인사제도라는 부분을 맡고 있는 인사기획 이러한 직무를 쓰실 때는 이러한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극대화한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담은요. 저희들이 작성을 하게 되면 정서 작업이라든지 검토 작업을 저희들이 2차례 이상 하기 때문에 나 이거 못 쓰겠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해당 직무와 단위 가업을 참조해서 쓰신다면 이러한 직무 목표도 사실은 큰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판단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저희 해당 직무의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쓰는 란이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7가지의 부분만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뒷부분은 요 4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앞부분에 쓰신 직무, 특히 기획 총괄 하시는 업무를 한다. 사람을 기준으로 보시면 나는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직무 조사는 철저히 해당 직무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무가 기획 총괄 업무라면 기획 총괄 업무에 부속되는 활동들이 기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저희들이 용어로 치는 단위 가업이라 한다면 직무 분류 체계 자료를 활용해서 한 개의 직무 포함된 여러 가지 가업들이 1부터 10가지도 나올 수가 있고요. 1부터 3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단위 가업을 먼저 직무 가분류 체계를 보고 명시를 해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서는요. 저희들이 이러한 하나의 단위 가업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될 수가 있고요. 1월부터 12월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서는 큰 의미를 우리 직무에서는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시로 하고 그때그때 하고 해당 단위 가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굳이 일련의 순서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단위 가업의 내용들이 빠짐없이 기술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영이라든지 일반 업무가 아닌 기자, PD의 단위 가업일 경우에는 굉장히 이 단위 가업들의 유형이 출입처,
또는 프로그램명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위가업에 따른 세부 활동들이 7가지 내지는 10가지, 10개 이상이 서술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3번까지 설명을 드리면 해당 큰 직무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위가업의 주요 내용을 기재를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요약문 형태로 작성을 하되 가급적이면 10개 이내의 주요 내용으로 작성을 하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위가업의 세부 활동들의 업무량적인 비율을 100%로 최종적으로 맞춰서 저희들이 작성을 하게 되고요. 문제는 5번 같습니다. 이러한 단위가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 수립은 1년에 한 번 한다. 또는 분기에 한 번 한다. 반기에 한 번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하고 만다. 이 건수라는 개념은 아니다. 1일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2주에 걸쳐서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건수로는 한 건이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가 걸릴 경우에는 1일 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이 되겠지만 수일이 걸립니다. 한 건을 하는데 심지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단위의 8시간 기준으로 8, 3, 24 오히려 240시간 정도를 투하할 수도 있는 처리 시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주기 건수 처리 시간을 기재함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은 비율은 어느 정도 할당이 되더라도 주기, 연간 하느냐, 반기 하느냐, 분기 하느냐 요 구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매일 하기도 하고요. 매일 할 때 이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나는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수시로 일어난다. 이런 개념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내려오시면요. 이 주기를 쓰실 때는 1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기를 함에 있어서 수시라는 개념이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면 기사, 취재 직무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작성하는 기사 작성. 그리고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내용을 수정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수시 작업들. 이러한 내용들이 대부분 주기상에서 일이나 수시로 기재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시간들은 일일이 내가 처리 시간으로 기재할 수가 없다. 이러한 의견도 굉장히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이 수시라는 부분도요. 기사 작성 같은 경우 건수는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기사, 보도자료를 한 건 작성하냐, 2건 작성하냐.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 기준으로 한 건 했을 때 1을 기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시사 프로그램은 1단위, 월 단위, 특집 기사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볼 때는 건수로서 한 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처리 시간은 세부 활동의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시간을 총합하기 때문에 한 건이 8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100시간 단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수시 업무를 대부분 처리 시간을 기재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재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연간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는 평균 처리 시간을 기재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처리 시간을 할 때 불규칙하게 생기는 업무, 즉 매일매일 수시가 아니라 연간에 몇 번씩 갑자기 생기는 업무, 이런 업무들은 연간 수시로 써주셔도 무방하고요.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위가업별 세부활동 각 항목연에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업무들이 불규칙하게 어떤 내용으로 생기더라를 서술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이 수시 업무를 처리 시간을 판단하는데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불규칙성을 넘어서 굉장히 돌발성, 긴박성 이런 업무들도 수시 범주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서술을 통해서 수시 업무의 시간을 추정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저희들이 보면 가장 어렵고 작성이 좀 힘든 부분이고요. 다음 장으로 옆에 붙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러한 세부 활동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전문성을 파악하도록 실제로 이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어려우냐,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냐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라 봐서 이러한 설명 자료에 저희들이 약간의 척도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식, 기술, 실무적 절차의 복잡성 이러한 내용들을 포괄하는
직무의 특성을 가진다면 실제로 매우 높음이라는 척도로 적용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의 창조적인 사고를 발현해서 만드는 그러한 직무라면 이러한 단위가업의 내용이 5점 정도의 아주 고난이도를 요하는 것으로 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위가업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산출되는 보고서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물론 이러한 산출물들은 유형무형입니다. 가령 취재를 해서 기사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취재를 했는데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취율, 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TV 같은 경우는 시청률, 막 이런 것들로 굉장히 주요 산출물들이 다양하게 산출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단위가업에 해당 비율은 전체 하나의 큰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의 단위가업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기재하시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위가업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발생이 예상되고 특히나 수시 업무들에 대한 불특정, 불확정적인 업무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러한 처리 시간을 재추정하고 산정하는 데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위가업의 합은 전체적인 합으로는 약 10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무의 내용 부분을 작성이 다 되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 하단에 보면 이러한 하나의 단위가업을 하실 때 각각의 직이라는 직종 뭐 이런 개념을 쓰는데 저희들이 그냥 그 인사규정에 있는 규정을 좀 저희들이 차용을 해보면 보직자가 이러한 단위가업에 대해서 얼마나 실행을 하느냐, 실제 결제 업무는 제외입니다. 그냥 단순히 서명을 하는 정도의 업무라면 이러한 실제적인 업무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요. 단위가업에 대해서 보직자 그리고 직위별로 각각의 역할에 대한 비중, 특히 업무량을 기준으로 추정해서 쓰시면 아마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현재의 직무 비율이지만은 실제로 SME가 판단하기에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국장급 이상의 업무 분담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들은 여기에 5번에다가 의견을 비율까지 명시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향후에 업무 분장 규정을 만들어 놓고 또한 이러한 책임과 역할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뭐 비정규직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에 그 역할을 하는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 분담 비율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바꿔서 즉 업무 분담 비율의 합리적인 내용들로 제안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기재의 중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번, 5번, 6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직무와는 조금 더 떨어진 부분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CBS 직원이면 누구나 다 갖춰야 될 어떤 역량 부분의 선호도를 저희들이 조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 특히 4, 5, 6번 부분은 향후 평가 제도가 개선돼서 역량이라는 평가 항목이 들어올 때 이러한 항목들을 저희들이 차용하는 것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사공통은 누구나 다 우리 CBS 직원이면 정말 이러한 6개 풀에서 가져야 될 항목이 우선순위별로 3가지는 있다 하고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난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우리 CBS에는 좀 더 필요한 역량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가감 없이 자유롭게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역량 항목 조사에서도 정말 책임 보직자 그리고 상급자라면 이러한 능력들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리더십 역량을 저희들이 선택형으로 제시를 해놓고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9개 역량을 저희들이 풀로 제시를 했지만은 좀 더 추가적인 역량이나 역량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중요한 저희들이 역량 항목 풀인데요. PD, 기자, 엔지니어 정말 CBS는 다양한 직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무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은 굉장히 직무별로 틀리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무 역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총 14개 풀에서
5가지 정도를 선택하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14가지 영양 이외의 것들도 기재가 가능하도록 역시 의견 기술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기자, PD, 엔지니어, 경영 일반을 하시는 분들이 각각의 필요한 영양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들은 향후 영양평가 항목으로 채택을 해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양조사까지 끝나면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전체적인 저희들이 하나하나의 단위 과업이 아니라 직무에 포함된 과업 전반을 수행하는데 얼마만큼의 경력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요, 향후 경력 개발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 정도의 역량을 갖춘다면, 그리고 경험을 갖춘다면 충분히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기자, PD 이러한 직무들을 수행하기에 적정한 경력을 저희들이 기준을 세우는데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간과를 하지 않으셔야 될 것이 하나의 단위 과업은 아닙니다. 직무의 전체적인 단위 과업을 수행할 정도입니다. 6개월, 1년 미만은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굉장히 어렵고요. 아마 대부분이 1년 이상의 직무 수행 경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예상은 듭니다. 다만 업무, 직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최소 경력 기간이 나올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강조를 좀 해드릴 부분은요. 직무조사지를 작성하는 부분, SME들이 흔히 오해를 하십니다. 자신의 역량이나 수준을 고려해서 나 정도면 요 정도는 요렇게 직무를 쓰면 되겠다. 요 정도 걸리겠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직무에 대한 특성과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사지를 하셔야지 이 직무를 수행하는 어느 특정인의 관점으로 이 직무조사를 쓰시면 굉장한 개인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조사의 내용은 사람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해당 직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최종 작성 후에 부서장님한테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를 받는 작업을 거칩시오. 왜냐하면 SME들이 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다양하다 보니까 한두 개씩은 누락을 하거나 이 내용의 타당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조금 편협적으로 시각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SME들이 확인을 거치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저희들이 필독을 하셔야 될 직무조사 설명의 자료고요. 이 직무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부분은 보상체계와 평가체계입니다. 특히 직무별 성과평가의 기준, 그리고 성과 측정 지표, 이런 것들은 평가체계에서 충분히 활용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성과평가를 하거나 역량평가를 하거나 평가의 항목 채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한 조사이고요. 저희들이 향후 보상체계를 설계할 때도 실제로 직무를 평가해서 직무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해당 직무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한다든지, 그리고 직책, 직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임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때 그 근거를 직무에서 찾는 방법이 사실은 직무조사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활용할 부분이고요. 이러한 직무조사의 데이터들은 향후 채용을 하거나 정말 공통역량이 우리가 가지는 공통역량을 가지는 인재를 선발할 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향후 직무를 재설계할 때, 조직의 어떤 편제를 달리할 때, 해당 직무의 내용을 조정할 때, 그리고 경력을 개발할 때 과연 해당 직무를 얼마나 전문성 있게 키우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지를 직무의 조사 내용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이 직무조사의 결과들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가 정말 굉장히 중요도를 가진다고 저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명 자료를 여기까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요. 과연 조사지는 어떻게 나가고 자료는 어떤 형식으로 저희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가를 약간의 배포해 드리는 엑셀 자료를 보고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 엑셀 자료는 이렇게 작성자 명단, 그리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직무 가분류의 체계를 본사와 지역본부로 구분해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직무조사지 작성 예시를 하나 곁들여서 보내드리고요. 실제로
SME들이 작성할 양식은 이렇게 엑셀로 된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칸들이 다 공란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요 총 10개 정도의 하나의 직무에 대해서 10개 정도의 단위가업 칸을 마련해 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그 업무 분장 규정을 보니까요. 단위가업이 하나의 직무에 17개 정도가 제시가 된 직무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탄력적인 셀 삽입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성 예시인데요. 설명을 해드린 대로 쭉 따라가겠습니다. 직무명 대분류 중분류. 이거 좀 막막한데요. 내가 이걸 어디서 찾죠? 그러면 본사의 경우에는 본사 직무 가분류로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지역본부 같은 경우는 지역본부 직무 가분류 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린 대로 먼저 요 세 가지를 쓰고 시작을 하셔야 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직무 가분류 체계를 정리를 해놨고요. 실제로 직무 단위가업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위가업의 항목까지도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실 때는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먼저 저희들이 직무 조사를 하실 때는 직무를 쓰시고요. 대분류, 소분류를 기재를 하십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쓰실 것 같습니다. 직무의 정의는 요 직무 가분류에 정해진 단위가업의 내용을 요 직무의 정의로 요약을 하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서 직무 수행 목표도 이러한 가분류 책에 적혀 있는 단위가업의 내용을 토대로 직무의 핵심 수행 목표를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주시면 1차적으로 1번과 2번의 항목은 작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수행 내용인데요. 이 가분류 체계에서 나오는 이러한 단위가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실제로 이러한 작성의 단위가업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요. 저희들이 예시를 든 걸 보면 본사의 직무 가분류에 정책기획 총괄 직무에 회사의 중요 정책 관련 기획 업무 총괄이라는 단위가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위가업이 조사지에서는 여기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쓸 것들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들이 단위가업까지는 쓰고 실제로 세부 내용을 연도별, 순서별, 중요도별로 한 7가지 정도가 나열이 되고요. 이러한 단위가업을 하시는데 이러한 세부 활동들이 전체적으로 비율이 할당이 되겠고요. 이러한 세부 활동에 대한 주기와 건수, 처리 시간들이 기재가 되고요. 단위가업, 즉 하나의 여기에 있는 단위가업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이 설명 자료에 있는 난이도 기준으로 표기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단위가업의 전체적인 7가지를 하고 나서 산출되는 산출물들이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획총괄, 즉 직무명으로 정책기획총괄이라는 직무에 해당되는 단위가업은 5개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러한 5개 중에서 이러한 첫 번째 단위가업에 대한 업무 비율은 40% 정도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을 기술하시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직무 세부 내용에서 작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게 경영 일반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직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자 직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취재를 하시는 취재 장소에 따라서 이러한 단위가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국무총리실, 청와대, 국회, 경찰 이런 식으로 단위가업들이 하나의 취재 보도에 대한 단위가업일지라도 굉장히 세분화돼서 기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경찰이나 청와대 이러한 그 출입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세부 내용들이 나열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업무들은 대부분 일이나 수시로 표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유의를 해 주실 것은 일과 수시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 최초로 저희들이 기재를 할 때는 연간 기준으로 평균 시간을 기재를 하시고요. 도저히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요 란을 공란으로 비워두시고
여기에 의견을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2차 확인 때 재차 이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자 직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 제작을 하실 수 있는 뭐 편성을 하거나 하는 PD 이런 직무에도 보면 프로그램별로 다양하게 세부 활동들이 나열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잡은 건데요. TV 정규 프로그램 기획 제작을 할 경우가 있고요. 이 제작뿐만 아니라 평가, 기획, 관리 이런 유형들이 다 나오는데요. 이러한 기획에도 신앙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요. 휴면 다큐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의 단위 기업에 유형들이 다양한 세부 활동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볼 때는 단위 가업이 굉장히 아래로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적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까지는 전체적인 직무의 내용에 있어서 업무 분담 비율이 나올 수 있는데요. 심지어 저희들이 보면 각종 특명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CEO가 특명을 내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청와대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약간의 다른 특명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 기자, PD 직무의 일정 단위 가업의 비율로 존재할 수 있겠지만 비율이 불특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 가업의 하나의 직무에 대해서 100%가 나왔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단위 가업들이 수행될 수 있다는 점 고려해서 별도로 이 업무 비율에 대해서는 프로테지를 적시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이러한 특명사항 처리가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루틴하게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직무에 합산되는 비율로 상대 비율을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세부 내용을 작성하게 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해당 직무에 대해서 직위별로 업무의 할당 비율을 현재 하고 있는 비율대로 설명드린 대로 기재가 되고 이러한 현재의 업무 분담 비율에 대해서 각각의 분담 비율 조정 의견을 주시면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직무조사 결과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역량 부분에 대해서도 전사공통, 리더십, 그리고 직무 역량 이런 부분으로 이 풀에 대해서 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위별로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 외에 저희들이 추가적인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고 역량 항목도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무 수행 요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서 설명 자료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의 단위 가업이 아니고요. 이런 단위 가업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단위 가업을 합쳐지는 이러한 직무에 대해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최소의 경력 기간이 얼마인가를 동그라미로 마킹해 주시면 직무조사는 완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좀 짧게 저희들이 설명드린 관계로 아마 질문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서 설명 자료에 드린 대로 먼저 작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을 해보신 이후에 의문이 나는 사항들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이메일 또는 전화 연락으로 저희들이 신속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먼저 자료를 확인하고 자료가 확인된 이후에는 작성을 하신 후에 저희한테 질의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립니다. 작성을 하지 않으시면요. 안 하시고 질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가 직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참조하셔서 기간은 일주일 정도 저희들이 예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무 설명 조사 하시는데 충분한 설명은 안 되겠지만 작성은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20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5분.